안녕하세요. 당신의 길을 생각하는 나음 채널의 인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장에 관한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수능 시험을 치르기 100일 전으로 돌아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무조건 공부를 하신다기보다는 매주 매월 이 상세한 프로그램부터 먼저 계획을 하실 겁니다. 운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1900년도 초반부터 이 운동 프로그램, 운동 이 계획에 대한 연구가 꾸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드린 주기화 이론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기 자신만의 움직임을 위해서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 할 거 없이 모든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라면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즐기는 사람들은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의 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주기화 이론에 대한 개념부터 마지막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엑셀 프로그램의 튜토리얼까지, 즉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부분까지 한번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저희 인생에도 계획이 있듯이 운동도 충분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수행해야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기화 훈련은 시간 대비 최상의 운동 효율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가 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해적인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한마디로 그러기 위해서 운동 강도 빈도를 조절해주는 하나의 계획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기화 훈련은 일반적으로 장주기, 그리고 중주기, 단주기 이렇게 총 3가지 사이클로 나뉘게 됩니다. 목표 설정을 통해 훈련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매월, 매주, 매일에 대한 그 훈련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일반적 정주군, 그래서 보통은 게스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론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자, 이것은 신체가 추가 훈련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 몸에 주어진 이 상당한 스트레스로부터 충분히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자, 날씨가 너무 따뜻해지니 선탠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피부가 너무 하얀 A씨는 이 태양의 남자들을 보고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선탠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선탠을 시작을 했는데 한 30분 정도만 하니 완전 살이 너무 뜨겁고 타오르고 막 빨갛게 되고 말도 안 됩니다. 이후 집에 돌아가서 며칠간 알로에도 발라주고 좀 잠도 잘 자고 하다가 보니까 다시 피부가 원상태로 돌아왔는데 좀 더 이 까무잡잡한 피부로 변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지 않겠습니까? 좀 더 까무잡잡해지고 싶은 그런 욕망에 A씨는 또 선택을 하러 갑니다. 근데 웬걸 전에는 30분밖에 못했는데 40분을 해도 괜찮은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집에 돌아가서 다시 알로에도 발라주고 회복을 하고 이 짓거리를 한 달을 넘게 하니까 1시간 정도는 햇볕에서 그냥 버틸 수 있는 그런 까무잡잡한 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탠을 한번 예시로 들어봤는데요. 약간 좀 감이 오셨을 겁니다. 먼저 선탠을 하는 단계는 운동을 하는 단계로 빗댈 수 있습니다. 즉, 이 게스에서는 이 단계를 저항 단계라고 부릅니다. 이 저항 단계 시 외부로부터 전해지는 어떤 특정한 고항은 우리 몸을 더욱 탈진시키게 됩니다. 자, 이후에 우리가 이제 알로에를 바르면서 충분히 쉬었던 단계, 그 단계를 운동이 끝나고 난 후에 회복하는 단계, 즉 잘 먹어주고 잘 자주고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초과 회복, 즉 회복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A씨가 선탠을 해서 피부가 타있는데 알로에도 제대로 안 발라주고 그냥 그 다음날 바로 나가서 또 선탠을 하고 하면은 분명히 피부병이나 피부암 등의 위험에 그런 노출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즉 이 운동으로 말하면 오버트레이닝 단계, 즉 성장이 하강하는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소진 단계입니다. 이 소진 단계에 접어들면 모든 성장에 대한 이득은 다 줄어듭니다. 무조건 하강 곡선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1차적인 목표는 이 소진 단계가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소진 단계 없이 계속의 회복 단계만 거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회복해주고 잘 먹어주면서 이 소진 단계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그 헬스장 가면 보시는 분들은 이 저항 단계, 어떻게든 운동을 빡세게 하자, 회복이고 필요 없다, 이런 마인드가 정말 많으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운동과 휴식이
적절히 배분된 주기와 훈련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진 단계를 최소화시키고 성장 단계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성장 곡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주기와 훈련 계획 시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단계 3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 설정하기. 자, 앞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계획이 없으면 흐지부지 되기 식상입니다. 그래서 확고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력이면 근력, 근지구력이면 근지구력, 이렇게 확고한 목표가 있어야지 뭐 TV에 나오는 뭐 누구 몸처럼 되고 싶다, 뭐 김종국님의 몸처럼 되고 싶다 이러면은 결국에는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인의 정확한 목적에 따라서 훈련을 계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웨이트 트레이닝 목표는 크게 4가지 부분입니다. 근력, 근지구력, 그리고 파워, 근비대, 이렇게 총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4가지 항목 중에 한 가지 목표를 정해서 꾸준히 정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평가하기. 이 주기와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데 있어 평가 작업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본인이 뭐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는데 어떤 그냥 아무 약이나 모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지구력을 평가한다면 뭐 저희가 군대에서 하는 뭐 푸시업 테스트, 뭐 미모빌리티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뭐 근파워를 평가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클린도 있을 수 있고, 또 제대로 되듯이 버티컬 점프 이런 것들, 제자리 머리띠 이런 것도 이제 근파워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근력이랑 근비대를 평가하는 거는 저희가 가장 많이 통용되는 원하는 테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인의 수준을 대략적으로라도 알아야지 어떠한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수준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모델링 하기입니다. 자, 평가가 완료되었다면 본격적으로 이 주기화 모델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모델로는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선형 모델과 그리고 뭐 역선형 모델, 그리고 파동형 그런 모델 등이 있습니다. 이 역선형과 파동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운동 강도가 처음부터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초중급자분들에게는 조금 적합하지 않고 보통 시합이나 경기를 앞둔 엘리트 운동 선수들이 주로 사용하게 되는 주기화 훈련 루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선형 주기화 모델은 처음부터 운동 강도가 낮다가 점진적으로 선형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초중급자분들에게, 그리고 뭐 고급자 할 거 없이 누구나에게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고 가장 안전한 운동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어느 주기화 모델이 막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사람 몸들은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꾸준히 성찰을 하셔가지고 본인에게 맞는 그 주기화 루틴을 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